네, 민선 8기 출범 2주년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 콘서트.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전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람입니다. 와, 정말 햇살처럼 따뜻한 박수로 시작해 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층까지 가득 자리를 와. 메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네. 실내 행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간은 참 부지런히 흘러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2년 동안 안동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 일들에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시민들과 발자국을 움직여가면서 네.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맞아요. 가장 제 곁에 가까이에 있는 안동 시민 우리 병훈 씨에게 질문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체감하시기에 가장 큰 글쎄요. 변화 가장 큰 거 하나만. 하나만. 저는 안동 시민으로서 사실 제가 저녁에 제 아내랑 운동을 꽤나 한 번씩 하는 편이에요. 강변에서 말이죠. 뭐 보기에는 그렇게 운동을 잘할 것 같지는 않은데 걷기 하거든요. 걷기. 네. 근데 강변 이렇게 쭉 걷다 보면은 한 번씩 왜 갑자기 신호가 올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옛날에는 화장실을 딱 문을 여는 순간 아이고야 참아야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화장실을 다녀온대요. 문을 딱 여는데 한참 있다가 와요. 왜요? 보통 같으면 문만 열고 그냥 바로 집에 오거든요. 그럼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갔다 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화장실이 호텔급으로 바뀌었대. 호텔급으로. 호텔로? 호텔급으로. 그래가지고 네. 한참 있다가 나와요. 그만큼 우리 안동시가 아주 클린시티로 네.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야외 화장실뿐이겠습니까? 네. 거리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길거리에 잡초 하나, 담배꽁초 하나 맞아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도시 미관이라는 게 네. 우리 시민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걸어 다닐 때 좀 깨끗하면 기분 참 그럼요. 좋잖아요. 네. 그런데 시민뿐만 아니라 안동을 처음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도 네. 이야, 안동은 산과 물만 좋은 게 아니라 맞아요. 거리도 깨끗하구나. 너무 깨끗하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클린시티 네. 안동의 매력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안동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건기찬 안동시장님 무대 위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님 2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동시장님으로서 지난 2주년 어땠습니까? 지난 2년 동안의 삶은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로지 시민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을 구현했고 늘 마음속으로 무한 도전의 정신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무한 도전의 정신은 무조건 도와드려야 되겠다. 네, 한없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전하지 않아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혹시 애창곡이 있다면은 아마 박상철의 무조건이 무조건 달려가니까 네, 무조건 맞죠, 시장님? 네, 맞습니다. 안동역과 더불어 무조건을 좋아하시는 우리 시장님. 네, 안동을 사랑하는 아마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이 1층부터 2층까지 가득 메우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서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네. 시민분들께 직접 질문을 받아서 네. 답변을 나누는 네. 증문 즉답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마 입장하실 때 모두 다 포스트잇과 그 포스트잇 가득 붙어 있는 판을 맞아요.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오늘의 키워드는 도전, 변화, 사랑입니다. 사랑. 네. 이 키워드에 맞춰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미리 입장 전에 남겨주셨던 질문을 네. 이 무대에서 시장님께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의
도전, 변화, 사랑에 대한 질문들은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시장님 모시고 네. 마침 질문판이 도착했는데 네. 아마 미리 보지 못하셔서 어떤 질문이 있나 참 많이 궁금하실 것 네, 같습니다. 저희도 궁금해요. 네. 네, 시민들의 이야기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즉석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쓴 질문들을 오늘 직접 저희들이 대신해서 여쭤보고 우리 시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저희 자리로 모실까요? 네, 앉으시고 저희도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 박수 나옵니다. 네, 자리 찾을 때 박수 한번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서 준비된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로 저희 옆쪽에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현판이 도착을 했는데 네. 바로 질문에 들어가면 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몸풀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여쭤볼게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침잠이 많거든요. 네. 늦잠 그런데, 꾸러기.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엄청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빨리 하루를 시작한대요. 네. 며칠 아침에 몇 시에 나오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5시에 나왔습니다. 5시. 제가 지난주에 페루에 10일 동안 출장을 갔다가 맞아요. 어제 12시 안동 도착해서 와. 잠도 덜 자고 5시에 나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6시 정도가 되면 출근을 합니다. 출근할 때 걸어서 안동 시내 한 바퀴 다 다녀보고 또 시민들 만나서 애로사항 다 듣고 와서 해결하고 또 밤 늦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로 제가 마이너스 100점인 아빠지만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플러스 100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실 새벽 5시면 새벽닭도 그땐 안 올 것 그럼요. 같은데. 네, 아침도 안 드시고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대단한 솔직하게 결정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이 피곤할 것 같은데. 새벽 또 5시에 말씀으로 일어나면. 이렇게 난 괜찮다 피곤해. 말씀하시는 무조건 거. 피곤하죠. 또 페루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오늘은 또 게다가 또 1시간 일찍 일어났대. 걱정되는 마음에 본인이 더 피곤해하시는 제가 것 더 같으세요. 피곤해요. 네. 시장님의 건강 이렇게나 염려 네. 모두 같은 마음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나 일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우리 안동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큰 마음이 있으시기 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내가 개인적으로 변화를 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은 시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시민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부터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시장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겼습니다. 과거에는 대걸만한 시장실이었어요. 지금은 쪽방 시장실입니다. 그리고 조직도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정부의 조직도를 보면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 국무총리가 있고 시장 같으면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맨 위에는 안동 시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칸에 팀장이 있어요. 그 다음 칸에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시장은 맨 아래쪽에 작게 쓰여져 있어요. 저부터 계획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장실을 모두가 1층 민원실로 다 옮겼어요. 옮긴 이유가 뭐냐면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2층에 있고 읍면동장님 보고는 1층에 내려가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부터 실천하는 거고 제가 취임하기 전에 새벽 일찍 나오겠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많이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정말 선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희 일상에는 변화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걸어서 제가 시내를 다 다니기 때문에 차 탈 시간이 없어요. 이와 같은 약속들을 현재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가고 있는 것이 저 자신의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고 네.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권기창 네. 시장님, 이제 도전에 대한 키워드로 네.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죠. 맞습니다. 도전. 네. 첫 번째 키워드 도전인데요.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모두 기억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 무한도전은요, 200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기리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처음 프로그램 이름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 하는 도전들을 멤버들이 도전하곤 했었는데 이후에 무한도전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꿈을 이뤄간다는 그런 교훈까지 선물로 준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자, 명실상부 한국인이 가장 사랑했던 무한도전, 그 인기와 사랑의 비결은 바로 누군가는 무모하다라고 해서 포기했던 것을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면서 도전했기 때문에 그 도전 속에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사랑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권기창 시장님의 도전 역시도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했던 것들이지만 네. 안동과 안동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한한 도전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행복한 변화와 도전의 성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서요. 네. 그 성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네. 하죠. 민선 8기 여기 계신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들과 정말 무한한 도전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들을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시장님 그저 사이에 이렇게 많은 포스트잇으로 질문지를 많이 써놨습니다. 네. 아마 이 중에 계신 분이 써놨겠죠. 그럼요. 입장하실 때 바로 작성해 네. 주셨던 질문이거든요. 제가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거를 제가 쓴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요거 한번 골라볼게요. 네. 읽어주시고 자, 시장님께서 제가 답변 이 주시면 많은 포스트 질문 중에서 하나를 뽑았습니다, 시장님. 구 안동역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안동역은 우리의 삶과 추억, 이한이 담긴 안동시의 보물입니다. 그러나 옹천역에서부터 운산역까지의 구간은 아쉽게도 철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아쉬운 일이에요. 부산 해운대에서 송정역까지의 철길을 7년 동안 놔뒀어요. 왜 놔뒀느냐면은 무엇을 하면은 대박이 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블루라인 파크를 만들었는데 해변 열차가 다니고 철길 가로는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하늘로는 스카이 캡슐이 날아갑니다. 정말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철길이 없어졌다고 해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건가. 옹천에서부터 운산역까지의 구간은 35km. 철길은 좁고 길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이 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한다든지 또 시민들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든다든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지 또 터널을 미디어 파사드로 만들어서 터널을 지나가면은 정말로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할 수 있는 이러한 복합 휴양 레포츠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은 구안동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안동 역사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어린이 한 명 오면은 어른 몇 명 오는지 아세요? 어린이 한 명 오면은 어른이 기본 4명이 옵니다. 첫 번째 엄마 아빠가 와요. 제 기준으로는 저 어머니 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고 장인 장모가 와요. 네. 어린이 한 명이 4명 오면은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아이가 해달라는 다 해줍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만 우리 안동이 지속 가능한 내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인 시설 몇 개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안동역이 안동 관광의 거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강남에서 웅부공원까지 기차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메인 광장을 100m 정도로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을 만들고 어린이 놀이 시설을 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안동역에서 작은 모노레일을 타고 영락교까지, 성락철교까지, 월령교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교통수단을 도입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임천각에서 영남산을 올라가는 거, 영남산 올라가서 찜라인 타고 월령교 가는
이러한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만든다면은 안동역은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와 같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기차역을 활용한 사례는 모두 연구를 다 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한 일이 뭐냐? 안동 발전을 위한 연구만 했어요. 무엇을 하면은 대박이 날 것인지 제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그것만 연구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안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속도는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이 우리 거 아니다 보니까 지금 철도공사하고 시설관리공사 땅을 사야 되는데 이제 협의를 지금 거의 진행을 해가고 있고 옹천역에서부터 운산역까지 35km 가는 20년 동안 무상 임대를 받아놨어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은 안동역에서부터 와룡터널까지는 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으시면은 정말로 환상적인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보십시오. 네. 수십 년간 안동 시민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모두의 발휘되었던 안동역 철길이 네.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모두의 꿈이자 안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탄생될 네.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 그 변화, 도전 끊임없이 응원 보내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제 저도 질문을 자, 네.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보이나요? 네. 제가 시력이 1.2거든요. 그래서 매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가장 위쪽에 위쪽에 시장님의 선택은 이라는 파란색 포스트잇이 보여요. 네, 지금 조금 더 안동시 로고 옆쪽에 있네요. 요거요? 아, 네네. 예. 자, 요거. 저는 MG라서 이런 챌린지 질문을 좋아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퀴즈예요. 선택. 퀴즈네요, 퀴즈. 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장님. 네. 늘 도전적이지만 타율이 3할인 직원과 늘 보수적이지만 타율이 7할인 직원. 아, 도전적인데 3할 타자냐? 네. 저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7할 타자냐? 어떤 직원을 더 옆에 두고 싶으신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답변 저는 들어볼까요? 도전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도전 왜냐하면 3할. 3할이지만 도전하는 사람. 도전을 해야만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현재의 시스템대로만 흘러가면 안정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해집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내 과거를 보면은 정말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 그러면은 미래는 밝게 보이는 겁니다. 내 과거가 너무나 안정적이었으면 이제는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2년을 반환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갈등과 고통,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냈어요.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도랑의 쓰레기를 다 치워놓은 거예요. 이제는 물만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타율이 적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언젠가는 그 도전 3할 타자가 홈런을 뻥뻥 치는 맞습니다. 날을 기다리면서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는 도전적인 3할 그쵸. 직원을 선택했다. 늘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맞습니다. 더 큰 변화를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 시장님도 홈런 원하시거든요. 빵빵 그냥. 자, 그럼 네. 홈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 가장 위쪽에 있었네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 시내에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뭐 3대 특구 선정 그래서 막 굉장히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맞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를. 시장님, 3대 특구 선정이 뭡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네. 특구를 3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안동시에 해당되는 3개의 특구를 모두가 안동시가 지정을 받게 됐어요. 첫 번째가 문화특구입니다. 우리는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보존 계승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재능을 현재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어요. 하회마을, 봉정사, 병산서원, 도산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6.25 책판이 기록유산으로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내년이 되면은 안동 한지가 또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미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계인이 주목하는 대한민국 안동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문화특구로 지정을 받는 거예요. 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동은 어떻게 되느냐,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교육특구입니다. 이중하는 택리지에서 조선지제 반제 영남, 영남지제 반제 안동이라고 했어요. 조선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인재의 반은 안동에 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조선시대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과 합격자를 배출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우리 안동은 모두가 교육도시라고 했어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도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인재가 양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근대까지 안동 교육이 정말 왕성하게 발달왔습니다만은 현대에 와서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다시 교육도시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안동역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게 됐어요. 마지막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아. 이것은 뭐냐면은 안동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 뭐냐면은 국가 산단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 우리 시민은 위대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산단을 유치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경상북도 바이오 연구원을 만들 때 일부의 시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이오가 웬 말이냐 그러고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비판만 계속하면 어떠한 발전도 없어요. 무모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야 돼요. 20년 동안 기후제를 지내니까 국가 산단의 유치가 되는 거예요. 산단의 유치가 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발전 특구는 여기 오는 기업에게 예를 들면 재산세,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해줘요. 그리고 추가 5년 동안은 또 50% 감면해줘요.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만 기업이 안동으로 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안동 시민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위대한 시민이 새로운 안동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와 함께했기 때문에 안동의 이 축하받을 경사가 연이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도전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제가 미리 선택을 했는데요. 네. 우리 안동의 경사 그리고 꽤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죠. 하회별신구 탈놀이가 네. 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 안동은 세계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맞아요. 네. 좀 더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홍보 방안에 대해서 좀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페루 쿠스코에 태양제 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배우가 몇 명이냐? 3,000명입니다. 관광객이 얼마냐? 전 세계 사람들 다 옵니다. 그럼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느냐? 숨을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입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안동에 탈랄라 공연단하고 하이별 신고 탈놀이단을 모시고 갔어요. 가서 정말 마음껏 공연을 했어요. 한복을 입고 저희들이 갔는데 외국인들이 한복에 놀라서 모두가 사진 찍자고 난립니다. 사진 찍자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브랜드예요. 이제 외국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 가보시면은 한국 식당이 있어요. 한국 식당에 뭐가 걸려 있어요? 모두가 하회탈이 걸려 있습니다. 70년대는 한국의 브랜드가 뭐였느냐? 삼성밖에 없어. 삼성 로고만 보였어요. 지금은 가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것은 하회탈이 하회탈.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하회탈 목걸이를 가져갔어요. 정말로 싸움 날 뻔했어요. 서로 달라고 해서. 그 정도로 안동의 브랜드가 올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서 대한민국 안동에서 왔다 그러면은 모두가 반겨줄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안동의 하이별 신고 탈놀이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탈놀이로 바꾸기 위해서 작년에는 베네치아도 가고 1년에 두세 번씩 해외에 나가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하이빌 신고 탈놀이를 전 세계 인류가 다 함께 즐기는 그러한 놀이로 반드시 격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 시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면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 발굴뿐만 아니라 안동에 대한 홍보까지도 함께 네. 하고 계십니다. 페루뿐만 아니라 지난해는 미국 한인 축제에도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 많은 현지인들에게 하회탈 목걸이 걸어주시고 네. 안동 축제 홍보하면서 놀러 오라고 관광 홍보까지 직접 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도전하고 노력하고 변화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 안동의 아름다운 문화 유산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변화. 우리 변화를 위해서 우리 안동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변화에 대해서 아마 우리 안동시민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네.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자. 한번 한 장을 넘겨볼게요. 맞아요. 우리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저 두 번째 변화 페이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네, 변 옆쪽에 변 옆쪽에. 변 옆쪽에 네. 1년 내내 축제인 것 같아요. 요거입니다. 네, 우리 안동은 또 사계절 축제가 있는 도시기도 하잖아요. 올해 새로운 축제가 있는지 소개를 부탁한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모두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하면은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변화했는 것을 엄청나게 욕을 내요.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다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축제를 이제까지 탈춘공원에서 했어요. 도심으로 옮겼어요. 옮기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고. 2년쯤을 했어요. 지금은 또 뭐라 하냐면 정말 잘 옮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상태에서 계속 하다가 또 다시 탈춘공원으로 가면은 또 탈춘 갔다고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변화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변화해야만 앞으로 몇 년을 더 사느냐? 70세를 기준으로 50년 더 살아야 돼요. 변화하지 않으면 50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제를 탈춘공원에서 하던 것을 영역을 확장해서 탈춘공원, 기차역, 도심까지 영역을 확장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탈춘공원에서 해서 우리가 축제를 했을 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한다.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100% 성공했어요. 두 번째 성공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물음표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축제 기간이 되면은 용상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시장, 시장, 옥동까지 모든 가게가 휴업 상태입니다. 휴업 상태. 왜? 안동 시민들이 아침에 한 번 가고 오후에 한 번 가고 저녁에 한 번 가서 모두 거기에서 소비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도 전부 누구냐? 전부 외지 사람들이에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안동에서 소비를 해서 안동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안동 시민의 주머니 돈을 거기 가서 다 써버리니까 돈 버는 사람은 전부 외지의 장사꾼인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축제를 도심으로 옮기는 겁니다. 첫 해 옮겼을 경우에 많은 불만이 있었지만은 어떤 장점이 있었느냐? 음식의 거리, 구시장 찜닭골목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오후 4시가 되고 음식이 다 동이 나버렸어요. 어떤 가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내가 장사한 이후로 이런 거는 처음 봤다. 음식 재료가 떨어져서 장사 못하는 건 한두 번 있었지만은 술이 없어서 장사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왜? 술은 오랫동안 먹을 걸 비축해 놓는 거예요. 자, 축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제를 사계절 축제로 바꿨어요. 차전장군 노국공 축제, 탈춤 페스티벌과 민속 축제를 같이 했어요. 민속 축제가 50회를 넘습니다. 그러나 민속 축제는
대한민국 어디에나 다 있어요. 세계 어디에서나. 국제 탈춤 페스티벌로 인해서 하회별신구 탈놀이가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전놀이와 노다리 밟기를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탈춤 축제에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로 원래 2회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차전놀이는 정말로 역동적입니다. 기차역에서 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봄과 가을은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축제. 봄에는 차전장군 노국공 축제, 가을에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 여름과 겨울은 계절적인 특성을 반영한 축제. 안동은 안동댐이 있고 이마댐이 있고 낙동강 있고 물천국입니다. 그런데 안동 아이들이 물놀이하러 어디 가느냐? 의성 가고 청송 가고 영주 가고 봉화 가고. 이게 아니고 안동에 물놀이 하려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안동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여름에 숲페스타를 계획한 거예요. 작년도에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를 다 해놔놓고 인근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해서 축제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놀이장만 운영을 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으냐. 대구, 부산, 서울에서 전부 안동 다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달 동안 운영을 하고 축제를 10일 동안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안동은 그야말로 호반의 도시다.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안동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안동 시민조차 없는 거예요. 전부 애물단지래요. 애물단지. 이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겨울에는 얼음축제를 하려고 해요. 암산 얼음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해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얼음이 얼지 않으니까 또 축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안을 마련해 놓았어요. 금소의 생태공원이 있어요. 암산은 양지여서 얼음이 잘 얼지 않아요. 금소 생태공원은 음지예요. 음지. 얼음이 무조건 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마련했다가 동시에 개최하든지 이렇게 해서 안동은 물과 얼음, 계절적인 특성을 반영한 축제를 동시에 개최해서 정말 축제의 도시로, 축제의 도시를 만들어야만 결국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의 축제할 때마다 기본 50만 명 이상만 온다면은 안동의 경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안동 시민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사람,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이 주목받는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던 축제 콘텐츠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셨다라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요거 제가 살짝 봤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 질문지를 쓰신 분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읽어서 그 사람의 느낌으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글씨체만 봐도 느껴집니다. 글씨체, 예, 네, 매우 살기 지금 들려주시죠.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취준생입니다. 올해 횟수로 3년째 백수인데 내년에 일 좀 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질문지. 우리 예, 또 딱딱 그 기분 취준생, 나죠? 예. 맞아요. 먹고 마음을 살기 힘들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너무 잘 표현해 네. 주셨는데 취준생 일자리에 대한 또 정책을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릴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또 우리 안동은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동 시민이 오랫동안 갈구했던 국가 바이오 생명 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됐어요. 경상북도 바이오 연구원을 만들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플라즈마, 그다음에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 백신 상용화 지원센터, 인력 양성센터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백신 개발에 있어서 개발, 비임상, 임상, 상용화에 이렇게 전주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가 또 지정이 됐어요. 또 최근에 특화 산업단지로 또 지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안동을 오게 됩니다. 기업이 와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안동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로 갑니다.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동 사람이 서울 가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안동에 있는 사람은 안동에서 외지의 사람들이 안동의 양질의 일자리를 찾으러 올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은 산단이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에 기업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일자리가 과거보다는 풍부해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젊은이들이 살맛 나는 그러한 고장이 되지 않을까. 문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걸 하나를 만드는데 최소한도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노력한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요.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가 되면서 얼마를 유치했느냐? 6천억 원을 유치했어요. 기업이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건강생활 몇 개가 들어옵니다. 그럼 인력 창출이 얼마가 되느냐? 몇백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가. 지금 취업준비생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달성됩니다.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동형 일자리 사업부터 안동에 필요한 기업 그리고 대학 교육,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까지 정말 단계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씨앗 하나를 심어도요, 물을 주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기까지 시간이 많이 맞아요. 걸리잖아요. 네네. 최대한 빨리 우리 청년들이 고향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씨앗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만큼 우리 또 다른 질문을 선택할 건데 네. 사실 시장님 쪽의 질문지가 너무 가까워서 네네. 농업 경쟁력에 대한 키워드가 제 눈에 잘 보이거든요. 시장님 눈높이에 바로 그겁니다. 네, 혹시 네. 직접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파란색으로 농업 경쟁력 농업 경쟁력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네. 저는 평생을 농사지으면서 산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적 시절 해보면 저는 2층 집에 살았어요. 우리 집에는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나이트클럽. 그리고 우리 집에는 영화관도 있어요. 정말로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이트클럽은 누구의 나이트클럽이냐? 천장에 쥐들이 막 밤 되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쥐들의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영화관은 뭐냐? 강창이라고 아시죠? 강창. 집 뒤에 보면 창문이 하나 있어요. 촌에는 차가 안 다닙니다. 택시가 뭐 딱 지나가면 나뭇가지의 그림차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요. 정말로 극장이에요. 극장. 2층 집은 뭐냐? 1층은 방이고 2층은 원두막이에요. 이런 행복한 곳에 살면서 평생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는 것이 쉽느냐? 농촌의 들녘을 보고 제 친구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아름다운 속에 농부의 뼈마디 쑤시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봐라. 저는 이렇게 비관적이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정말로 농업 하나만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뭘 개선했느냐? 우리가 농업과 관련돼서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농업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 세계 농업 수출국 1위입니다. 유럽의 프랑스, 유럽의 농업 수출 1위예요. 선진국은 모두가 농업이 1위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모두가 내 자식만큼은 농사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면 가장 문제가 일손이 부족해. 일손.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주느냐? 기계 사주고 비료 사주고 농약 사주고 다 사줘요. 보조를 엄청나게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보조 많이 받아가 농사 잘 지어놨는데 고추 딸 때 인건비가 17만 원 해버린 거예요. 고추 한 근에 10,000원도 안 해요. 그 보조 받아가 농사 잘 지어놨는데 인건비가 17만 원 해버리니까 따봤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일손 부족 문제,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를 작년에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또 모두가 반대해요. 왜? 됐다 놓으면 뭐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모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지의 근로자를 도입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데는 들어오면 50%가 도망가 버려요. 저는 라오스 정부와 직접 계약을 했어요. 직접. 중간에 브로커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해보니까 작년에 400명 가까이 되는데 10명 정도가 이탈했어요. 올해는 600명이 들었는데 현재까지 이탈자가 거의 없어요. 지금. 어떻게 했느냐? 도망을 가면은 라오스 정부하고 그쪽에서 자기 문서를 집을 예를 들면 재편해야 돼. 쉽게 이야기해서 담보로 잡아놔야 돼요. 도망가면은 그거는 국가로 회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인마면에서 누가 한 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인마면에서 도망을 간 사람 인마면 전체의 면민은 한국에 못 들어요. 이렇게 제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라오스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농가의 만족도가 지금 100% 200%입니다. 그리고 일당은 얼마나 주느냐? 8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동시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당장 어떻게 되느냐? 사과 농사를 10,000평, 20,000평씩 있는 사람들은 일손을 구하기 위해서 그룹을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20, 30명의 그룹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일이 끝나면은 영덕 가서 회도 사줘야 되죠. 가끔씩 가다가 또 노래방도 모시고 가야 되죠. 그다음 또 참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면 또 참이 맛있다 없다 소리 들어야 되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농가주에 와서 부탁을 해야 돼요. 인건비는 내려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농민의 행복이에요. 첫 번째가. 이걸 실현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농작물 재보험료, 기후온난화 현상,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자부담이 15%였어요. 10% 낮춰줬어요. 특히 수도작은 드론 방지하잖아요. 자부담을 다 없애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어떤 혜택이 갈 거냐, 농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쪽으로 파격적인 계획을 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계획을 해서 농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선진국가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40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제 스스로 터득한 철학이에요. 이 철학을 직접 실천해서 농민이 조금이나마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농업은 국가의 뿌리입니다. 농작물, 쌀 한 톨 없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농민들이 힘을 얻어서 보다 힘있게 행복하게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도 만들어주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네. 큰 기대를 가지면서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 힘내십시오. 네. 맞아요. 자, 이제 제가 하나 뽑아 볼까요? 오늘 변화 키워드의 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네. 질문지입니다, 시장님. 제가 얼마 전에 까치 소식을 보니 안동 인구가 2달 연속 계속 늘었더라고요.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한순간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출산율 늘려요. 출산율을 늘리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려요. 첫 번째가 출산 늘리면은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젊은 아이들이 일할 곳이 없어요. 일할 곳이. 일할 곳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일할 곳을 일단 만들고, 두 번째는 안동시에서 청춘 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지금 만나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또 뭐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이. 서울 같은 데 가면 집 한 채 10억 줘야 돼요. 우리 아도 지금 장계 보내야 되는데 돈 10억이 없어가 장계 못 보내고 있어요. 지금 집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아이를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봐줄 사람이. 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지금 안동시가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안동시가 인구가 8년 만에 줄어들다가 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의 결과로 나타났는데 가장 획기적인 정책은 뭐였느냐?
생활학자금 제도예요. 안동의 대학을 다니면은 이제까지 뭐 어떤 경우에는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이렇게 줬어요. 다 모으면은 한 6, 7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것을 어떻게 바꿔버렸느냐? 한꺼번에 100만 원 주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냥 어차피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안동 아이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안동에 대학 다녀도 주고 외지 아이들이 안동에 와서 주소를 옮기면 주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의 학자금을 일시로 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소를 옮기겠죠, 당연히. 근데 10만 원 줘가지고는 뭐 고맙기는 고마운데 그 뭐 주소까지 옮길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꾼 결과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버렸어요. 그러면 안동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이냐?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6천 명. 그러면 안동 아이들이 한 2천 명 정도 돼요. 나머지 4천 명은 전부 외지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지방 소멸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안동 아이들이 외지로 가면 장학금을 주고 안동에서 학교 다니면 장학금을 안 줘요. 이게 참 언밸런스잖아요. 안동 아이가 안동에 가도 장학금을 줘야 되죠. 안동 아이가 외지 가면 장학금 주면은 지방 소멸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안동 아이가 안동에 다닐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외지 아이들이 안동 올 때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인구가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고 또 아이 돌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고 계속 하다가 보면 저는 안동의 인구는 제 임기 중에는 지속적으로 늘려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네. 그 소방관이 있어요. 소방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춘 만남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얘가 지금 연애를 오. 너무 찐한 사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박 2일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좀 있으면은 저출산도 사라집니다. 네, 안동에서. 네. 참 이런 네. 얘기가 듣기는 좋은데 네.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청춘 남녀 뭐 청년뿐만 아니라 네. 이미 안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네. 안동에서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우리도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단계적인 변화들을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네. 자, 이제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네. 시간인 만큼 또 즉석에서 네. 시민분들의 질문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도전과 변화, 변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도전에서는 3대 특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서 이야기가 네. 나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막 질문 나눴던 변화에서는 농촌 경쟁력 강화, 사계절 축제, 일자리 정책까지 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나는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1인 1답으로 네. 1인이 하나의 질문만 하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많은 시간- 분들이 자리하고 계시는 만큼 네. 질문의 길이는 조금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 자,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저기 출입문에 바로 옆에 네. 여성분 예, 여성분 말씀해 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학생들 주소 옮기면은 학업 장려금 1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그 장려금 100만 원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재원은 안동 시비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일단은 그 100만 원을 투입을 하면은 주소를 옮기면 교부세가 또 그만큼 와요. 또 그 플러스 알파를 계산하면은 100만 원 들여가지고 300만 원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왜? 어차피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얼마를 더 주느냐? 70만 원을 줬다고 가정하면 3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70만 원 줬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플러스 30만 원을 더 줬는데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더 오게 되고 안동의 대학생들이 미달 사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학생들이 안동에서 정착하고 삶으로 인해서 안동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것을 증명해요. 그런데 우리 안동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이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역시 위대한 시민의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우리 안동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만이 고향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과 교류하는 가운데서 안동에서 내가 정착해야겠다. 여기서 새로운 일을 해 나가야겠다. 사업을 해야겠다. 많은 꿈을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한 분 정도 더 네. 받아봐도 한 분만 괜찮을까요? 더 이번에는 받아볼까요? 이 네. 2편에서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기 남자분 손 드신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 성자원 김광수 원장입니다. 저는 노인 시설에 또 시설장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만 안동도 지역 사회가 이제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로 접어드는 시기에 시장님께서 2년 동안 노인 관련 정책을 또 분주하게 달려오셨지만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노인 복지 정책에 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안동을 만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 여러분들입니다. 오로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나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게 하겠다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동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보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답해야 되냐? 그분들의 여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정말 비참한 현실인데요.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어머니가 가셨어요. 며느리도 그러고 어머니 우리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좀 우리 집에 와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라고 말을 듣고 올라갔는데 참 며느리 집에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라는 쪽지를 남겨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아들이 와보니까 쪽지는 있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걸 들고 경비 아저씨는 막 수소문을 다해가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비슷한 어머니를 만났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통곡을 했는데 집에서 1번은 누구겠어? 1번 애완견, 2번 손자, 손녀, 3번 아들, 4번 며느리, 5번이 엄마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아 잘 있거라 엄마는 간다 라고 쓰고 가버렸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어쩌면 암담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또 어떤 고충이 있느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는 부모 공양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느냐? 내가 공양을 받아야 되는데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적응을 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보태드리기 위해서 안동시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여 계시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을 지금 호텔처럼 바꿔놨어요. 앉아서 고듭소 치니까 다리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의자 다 갖다 드리죠. 얼마나 좋습니까? 덥다 그래서 에어컨 갖다 드리죠. 공기가 탁하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갖다 드리고. 왜?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모이는 장소에서 놀아야만 우울증이 걸리지 않고 행복한 거예요. 또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어요. 집에 있으면은 더운데도 에어컨 안 트시잖아요. 또 튼다면 각자 집집마다 다 틀면 전부 비용이 손실이에요.
경호당에 모여서 한꺼번에 이용을 하면은 에너지도 절감을 하고 또 친구들 간에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지 정책, 최고의 복지 정책은 뭐냐? 일자리.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고 내가 일을 하면서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이 여생을 보낼 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시간, 제가 오늘 또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어르신들 쭉 만나 뵙고 왔어요. 그리고 식사 봉사도 집사람과 같이 하고 왔는데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안동이 노인복지 선진국가로 가고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 안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아낌없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말씀을 또 듣고 있으니까 네. 사랑이라는 것이 좀 마음에 바로 떠오르고 마침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키워드 마지막 글자 역시나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건강하시길 바란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네. 도전과 변화 이제 마지막 키워드 네. 사랑에 사랑.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 사랑이라는 한글 외에도 네. 우리가 사랑을 표기하는 글자가 또 있죠. 한문으로 사랑 애자 모두 알고 계시죠? 네. 이 사랑 애자 한문으로 보면 한자는 모두 어떤 모습을 빌려서 글자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랑 애자 마음심, 이렇게 마음을 조심스럽게 쥐고 네.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네. 쥐고 조심스럽게 걸어간다라는 마음의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 안동시와 안동 시민들의 행복,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네. 시장님에 대한 질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옛날에 참 많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맞아요. 네. 저도 아까 봤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하필이면 또 오늘 사모님이 와 계셔가지고 무인도에 딱 3가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뭐 가져가실래요, 시장님? 사모님이 같이 앞에 오셨어요. 계시네. 정말 어려운 큰일 질문이래요, 이거는. 일단은 3가지입니다. 저는 머릿속에 가족보다는 안동 발전이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모님 얼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네. 첫 번째,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 물이 있어야만 생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면 뭐예요? 헐벗고 굶주리면 안 되잖아요. 불이 있어야 돼. 불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불을 가져가야 요리도 해먹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하게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혼자만 물 마시고 불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위대한 시민을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위대한 시민과 함께 우리 안동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무인도에 가서 2박 3일도 좋고 한 달 동안 고민해서 다시 안동으로 돌아와서 대박을 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볼까 싶어요. 재치 있는 답변 예. 감사합니다. 저기 시장님께서 혹시나 호출하시면 바로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다 짐 네. 싸놓고 준비하셔야 네, 돼요. 짐 싸놓고 계세요. 네. 자, 우리 시장님께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네. 되는데 마침 무인도에 가져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에 나와 있어요. 네네네. 반값 수돗물. 요거. 네. 시장님, 제가 그대로 워딩 읽어볼게요. 시장님, 반값 수돗물 언제 되니껴? 언제 되니까? 라고 질문을 요겁니다. 주셨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반값 수돗물을 해야 되느냐? 울진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상 피해가 없어요. 그러나 피해가 예상되는 거예요. 그 예상되는 것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전기세가 공짜예요. 물값은 5,000원이 공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안동댐과 이마댐이 있어요.
면적으로 보면은 안동에 몇 개 면이 물속에 잠겨 버렸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안동시청 몇 개밖에 되지 않아요. 토지의 손실은 댐이 훨씬 더 크다. 피해가 더 커요. 그럼 운영 중에 문제는 뭐가 있느냐? 원자력 발전소 운영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안동댐은 운영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 안개 피해 심각하잖아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많이 묻거나 재산권 다 침해되잖아요. 이 두 가지만 봐도 댐이 피해가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피해가 뭐가 있느냐?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이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 그럼 안동댐은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댐이 터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 사람이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까지 가요. 댐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피모하면은 수만 명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고 피해는 우리보다가 수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상되는 지역에는 전기세도 공짜로 주고 수도물값도 5,000원까지 공짜로 줘요. 그러면은 안동 시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우리는 맑은 물을 하류 지역에 안정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류 지역 사람들은 우리 보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대가로 수돗물 반값이라도 시민들에게 줘야 된다. 그럼 돈이 얼마 드느냐? 30억밖에 들지 않아요. 이 30억은 어떻게 세이브를 하느냐? 각종 안동에서 예산 쓰는 것이 많아. 이것을 좀 절약하면 돼요. 절약. 그래서 댐으로 인한 보상을 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물산업의 선구자는 봉이 김선달입니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어요. 저는 봉이 금기창이에요. 안동댐의 물을 대구에 보내주고 더 나아가서는 부산까지 보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하는 상생협력기금을 받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정치인은 또 거짓말 한다 그래요. 말도 되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러나 말도 되도 않은 소리가 지금 현실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즉 꿈을 꿔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윗논에 물이 차면은 아랫논으로 물은 흘러가요. 물을 나누어 먹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에요. 물은 공공재고 공유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동 시민은 하류 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대신에 하류 지역민으로부터 상한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댐은 애물단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물을 보내면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 연간 200억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준다 그래요. 또 그 다음에는 산업단지 만들어달라. 정말 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류지역은 농사짓는 물이 없어요. 우리 상류지역은 수돗물이 안 들어가요. 하류 지역민들은 우리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지역에 농업용수 마음대로 들어가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을 가지고 그에 상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늘 애물단지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가 있느냐면은 이마댐의 물이 영천과 포항으로 흘러갑니다. 그 당시에 일부의 안동 시민들은 현수막 걸고 물 절대로 못 볼 데모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물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보내준다고 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고마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생협력기금을 만약에 받는 것으로 노력을 했다면 구미에서 대구에 물 보낼 때 협약한 금액대로만 계산해도 얼마나 받았냐? 2천억을 받았어요. 연간 100억씩. 연간 100억이면 얼마냐? 안동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짜로 주고 돈이 남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로지 반대만 하느냐? 저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제는 안동댐과 이마댐의 물이 산업화의 전진기지가 돼야 되고 관광자원화가 돼야 돼요. 더 이상 애물단지로 방치하지 말고 이제 보물단지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돗물 반값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님들 만나 뵙거든 수돗물 반값 꼭 좀 해달라고. 왜 해야 되느냐? 댐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수돗물 반값을 하면 페널티를 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울지는 전기세 공짜로 주고 수돗물 5,000원 공짜인데 왜 페널티 안 받아요? 안 받는 이유는 보상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동댐과 이마댐으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안동 시민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 물값을 따져보면 도매상이 싸야 됩니까? 소매상이 싸야 됩니까? 우리는 물도매상이에요. 도매상. 대구는 안동물 받아가는 소매상이에요. 그런데 물값은 대구는 우리 반값이에요. 저는 도매상보다가 소매상이 비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톤당 1,500원, 대구는 톤당 7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안동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우리는 물값을 반값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댐으로 인한 자긍심이 생긴다. 그리고 물과 관련되는 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그래서 댐이 정말 우리에게 보물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한데요? 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소중한 보물 네. 있었는데도 이거를 제대로 권리를 못 찾고 있었네요. 맞아요. 진짜. 예. 가까이에 있는 보물단지를 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사랑 가득 담긴 응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꼭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네. 원래 질문은 3개 정도는 해야 네. 되잖아요. 요거. 네. 어떤 거죠? 사랑이다 보니까 가족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시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안에 계십니다. 최근 행복택시 덕분에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만 가끔씩 필요할 때 행복택시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 택시 아저씨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택시가 대장이시잖아요. 대장. 부를 때마다 빨리 안 오게 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행복택시를 왜 도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읍면동까지 예를 들어 예안까지 버스가 골짜기에는 아침에 한 번 가고 저녁에 한 번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느냐면은 그 버스가 보통 아침에 7시 반이면 안동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새벽같이 버스 탈 때까지 집에서 버스 정류장에 나오는데 보통 1km를 걸어야 됩니다. 할머니가 장날 되면은 보따리 2개 들고 1km 걸어 나와서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오면 7시 반에 도착해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은 몇 시부터 시작하느냐? 대부분 10시부터 시작해요. 3시간 동안 병원 앞에 쪼그리고 기다립니다. 병원 마치면 11시에 끝나요. 집에를 가야 되는데 오후 5시가 돼야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 또 1km 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돈이 얼마 되냐? 2억이 들어가요. 2억. 그럼 실제 버스 타는 사람은 몇 명이냐? 대부분 빈차고 하루에 5명도 안 타요. 농촌 지역은. 안동 시내 전체 버스의 평균 탑승 인원이 얼마냐? 30명이 안 됩니다. 안동 시내 전체 시점부터 종점까지 타는 사람 몽땅 다 계산해도 30명이 안 돼요. 그러면은 한 대당 2억은 들어가고 또 아침 저녁밖에 안 들어가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불편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안동에서부터 예안면 사무소까지는 버스가 1시간마다 다니자. 1시간마다. 그리고 예안면에서 각 집집마다는 행복택시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전화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마당까지 택시가 딱 옵니다. 장바구니 다 실어가지고 예안면 사무소에 딱 와요. 그럼 거기서 버스 타고 딱 옵나요? 1시간마다 차가 되니까. 병원 마치고 딱 가도 예안면 사무소 딱 가서 우리 집에 갑시다 하면 택시가 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택시예요. 이렇게 해야만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수단이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으면은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를 그 집집마다 계속 넣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드느냐? 5억가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택시 한 대 집어넣으면 얼마 드느냐? 연간 3,500 정도 들어요. 2억 같으면은 4대, 5대 있으면 돼, 5대. 그럼 지금 이 안면에 아마 3대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3대에서 아마 4대 정도가 들어가 있을 건데, 지금 하루에 그러면 행복 택시가 몇 명 타느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5번 이상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숫자가 적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행복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바꾸려고 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0번 정도 타는가 아마 그래요. 5번 왔다 갔다가 되는데, 왕복 5번 정도가 되는데, 5번 넘게 탈 때는 신청을 하면 또 별도로 해주긴 해주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제도를 풀어놓으니까 쓸데없이 또 타는 경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행복택시는 집에서 전화하면은 30분 이내 즉각 마당까지 도착할 수 있게끔 반드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도전, 변화, 사랑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우리 시장님의 안동시 비전과 방향을 한번 정해 들어봤습니다. 네. 시장님을 모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안동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뤘고 앞으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안동시 도전과 변화, 사랑 많이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그러한 마음에 응원하고 또 기대감을 갖고 오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네. 박수 한번 서로 주고받으면 어떨까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지금 보내주시는 박수만큼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딜 겁니다. 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안동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마음,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걸음을 옮길 겁니다. 네. 그 마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시간을 또 한번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시민분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거든요. 네. 저도 시작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바로 시 낭송을 신앙송 준비를. 네, 시구를 직접 준비하셨다고 네. 합니다. 어떤 시일지 우리 시장님의 목소리로 목소리로, 네. 직접 들어봐야겠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갈등이 없이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등은 뭐냐? 모두가 안동 발전이라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가정은 가정의 행복이라는 목표가 있을 거고 또 안동 발전은 안동 발전, 국가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다가가기 위해서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갈등은 있어야만 새로운 변화가 나간다. 그래서 도종환 선생님께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할 때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 그 변화의 속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다. 이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고맙습니다.
네. 잔잔한 여운이 남는 시구였습니다. 계절은 여름의 가장 중앙 뜨거운 7월이지만 시장님의 시구를 직접 듣고 나니까 선선한 가을바람 아래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시구 중에 있는 말씀처럼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도 맞아야 되고 바람에도 흔들려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 좌우에 그리고 앞뒤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려도 때로는 젖어서 푹 힘이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포함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흔들리는 꽃 한 송이의 아름다운 결실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네. 앞으로도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의 안동의 변화를 세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 짧은 시간인 만큼 또 시민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아마 질문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두 분 정도만 네,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네. 아니 이쪽에는 받았으니까 저쪽 끝에 하얀색 여성분 셔츠를 입고 계시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주 요양병원에 나이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남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안동은 도청과 안동 시내 그 구시가지가 양립 중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도청을 이제 채우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실상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구시가지의 사람들이 이제 도청으로 유입이 되어서 구시가지가 조금 사람이 비어 있는 그런 약간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시장님께서는 양쪽 모두의 존립 방법 그리고 상업 인구가 지금 유출되고 있는데 구시가지 인구의 유입 대책 방법이 혹시 있는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안동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도청이 만약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동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2008년 6월 8일 이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안동에는 빈 땅 투성이었어요. 집 짓는 모습을 하나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빈 땅이었고 전부 빌딩이 다 찼어요. 안동의 건축 보금 주택 보급률이 120%가 넘어요 지금. 자, 이와 같은 변화가 있고 외형적으로는 중앙선이 복선화되고 군이 공항이 오고 산단이 오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 속에 일시적으로 안동의 인구가 도청 신도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을 해야 돼요. 안동과 예천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안동, 신도시, 예천을 연단도시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특구, 교육특구, 기회발전특구가 그 도시를 크게 하는 밑거름을 된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다면은 도청 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도청 이전의 목적은 22개 시군이 다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의 핵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역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 거점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정과 지식 중심의 창조 명품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도시를 만들면은 안동과 예천, 신도시는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도시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저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은 안동 시민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청 어느 누구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 시민의 힘으로 해결했어요. 안동 시민은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편한 점은 있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한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네, 정말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모두와 함께한 민선 8기 2주년 이를 기념한 공감 토크 콘서트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네. 시장님께도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야 되겠죠? 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행복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안동 시민들에게 희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역사에 평가받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민선 8기 안동시는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도전과 시도들이 확실하게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병훈이었고요. 지금까지 함께한 이보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